야담 황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업보는 돌고 돌아 피로 갚는다. 거센 돌풍이 휘몰아치는 가운데 우물 속에서 무언가가 솟아올랐습니다. 한 여인이 공포에 질려 무릎을 꿇었고 또 다른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찢어진 부적을 쥐고 서 있었지요. 여종 신분에 불과했던 한 여인이 어찌하여 조상신을 불러내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명문가, 규수는 왜 그토록 벌벌 떨고 있었을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선조 임금 말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옛날 옛적 임진왜란이 끝난 지 몇 해가 지났으나 조선 팔도 곳곳에는 아직도 전쟁의 상흔이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한양 외곽 송암현 역시 마찬가지였지요. 굶주림과 혼란 속에서 백성들은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전라는 많은 것을 앗아갔으나 오히려 더욱 견고해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신분의 벽이었지요. 송암현 외곽 한 양반가 사랑채 뒤편에서는 여종 한 명이 빨랫감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아련이었습니다. 백정 출신의 딸로 태어나 어린 나이에 이 집에 팔려온 여종이었지요. 아련은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갖 허들의 시를 도맡아 했습니다. 걸레질의 빨래, 장작 패기에 우물물 깃기까지 쉴 틈이 없었지요. 외모는 수수했으나 그녀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고요하게 맑은 눈빛은 보는 이로 하여금 묘한 끌림을 느끼게 했지요. 하지만 아련은 그 눈빛조차 늘 아래로 깔고 다녔습니다. 천민이 함부로 눈을 들어서는 안 되었으니까요. 아련의 성격은 순박했고 인내심이 강했습니다. 영민한 면도 있었으나 결코 드러내지 않았지요. 드러냈다가는 더 큰 질책을 받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련이 섬기는 이는 연주 아씨였습니다. 명문가 규수인 연주 아씨는 아련을 몹시 업신여겼지요. 이것아, 또 빨래를 이 모양으로 해 놓았느냐? 연주 아씨는 툭하면 아련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특히 아련이 백정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로는 더욱 심해졌지요. 천한 것들 중에서도 가장 천한 백정의 자식이라며 연주 아씨는 아련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련을 유일하게 다르게 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부정 윤도령이었지요. 관아의 젊은 관리인 윤도령은 공무로 연주 아씨 집을 자주 드나들었는데 어느 날부터 아련의 숨은 총명함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사람, 무당 월매가 있었습니다. 월매는 아련의 과거를 알고 있는 유일한 존재였지요. 그녀는 종종 아련을 몰래 불러내어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애기야, 내 운명은 평범치 않다. 조심 또 조심하여라. 아련은 매일 새벽 우물가를 정리했습니다. 다른 종들이 일어나기 전 가장 먼저 우물물을 길어 올리고 주변을 쓸어내는 것이 아련의 첫 일과였지요. 그런데 보름 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물 속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온 것이었습니다. 아, 연. 처음에는 바람 소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 목소리는 점점 또렷해졌지요. 아련은 두려웠으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미친 것으로 몰려 쫓겨날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월매는 그 사실을 알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피 섞인 업보가 깨어날 징조로구나. 월매는 황급히 부적 하나를 아련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몸에서 떼지 말거라. 때가 되면 이것이 너를 구할 것이다.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연주 아씨는 사랑채에서 자수를 놓고 있었고 아련은 마루를 닦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관아에서 급히 달려온 사또의 수레가 연주 아씨 집 앞에 멈춰 선 것이었지요. 매시러 왔습니다. 관아 사람들의 외침에
연주 아씨는 화들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지요. 드디어 내가 간택된 것이로구나. 연주 아씨는 급히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대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관아 사람들이 찾은 이는 연주 아씨가 아니었습니다. 여종 아련이 어디 있느냐? 그 말에 연주 아씨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아련은 어찌할 바를 몰라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관아 사람들은 급한 일을 전할 이가 아련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주 아씨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으나 관아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지요. 이것아, 당장 다녀와라. 헛소리라도 했다가는 가만두지 않을 줄 알아라. 아련은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아씨. 작은 결정이었습니다. 단지 관아까지 다녀오는 것뿐이었지요. 하지만 아련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결정이 자신의 거대한 운명을 여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수레에 오른 아련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연주 아씨가 도끼 서린 눈빛으로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지요. 아련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돌아오면 또 어떤 벌이 기다리고 있을지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관아에서의 일은 간단했습니다. 사또는 아련에게 몇 가지 물건을 전하게 했을 뿐이었지요. 윤도령이 그 물건들을 받으며 아련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시오. 그 말 한마디에 아련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타인의 따뜻한 말을 들어본 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이었지요. 해가 질 무렵 아련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종들은 이미 모두 잠자리에 들었고 저택은 고요했지요. 아련은 습관처럼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너의 피는 단절된 혈맥을 잇는 자. 우물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또렷했지요. 아련은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누구십니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우물 속 물결이 잔잔히 일렁일 뿐이었지요. 그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조상신 같았습니다. 아련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으나 묘하게도 두렵지만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주 아씨의 비단 비녀가 사라졌습니다. 도둑이야, 도둑이 들었어. 연주 아씨의 고함 소리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지요. 하인들이 모두 모였고 연주 아씨는 아련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것이 틀림없이 훔쳤을 것이다. 어제 관아에 다녀온 뒤로 눈빛이 수상했어. 아련은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씨, 소녀는 그런 짓을. 입 닥쳐. 당장 내 방을 뒤져라. 하인들이 아련의 허름한 방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더미 속에서 그 비단 비녀가 나왔지요.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련은 기가 막혔습니다. 누군가 몰래 자신의 방에 비녀를 숨겨둔 것이 분명했지요. 하지만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천안백정의 딸인 자신의 말을 말입니다. 매질이 가해졌습니다. 아련은 이를 악물고 버텼지요. 윤도령이 마침 집을 방문했다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는 아련을 보며 윤도령은 확신했습니다. 이 여인은 결코 단순한 여종이 아니다. 며칠 뒤 윤도령은 사또로부터 은밀한 서신을 받았습니다. 서신에는 뜻밖의 내용이 적혀 있었지요. 실종된 호족 가문의 어린 주인을 찾아 회수할 것. 특히 송암현 일대를 중점적으로 수색하라. 윤도령은 서신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호족 가문이라니 송암현에 그런 가문이 있었단 말인가. 그는 곧바로 옛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지요. 10수년 전 임진왜란 당시 송암현을 다스리던 호족 가문이 하루아침에 몰락한 기록을 말입니다. 가문의 주인은 죽고 어린 딸 하나만 남았는데
행방이 묘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윤도령은 직감했습니다. 설마 그 대상이 바로 아련이 아닐까? 그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그 가문의 어린 딸이 사라진 시기와 아련이 백정집에 나타난 시기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윤도령은 조심스럽게 아련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무로 연주 아씨 집을 방문할 때마다 아련에게 몰래 글을 가르쳐 주었지요. 이 글자가 무슨 뜻인지 아시오? 잘 모르겠습니다. 천천히 배우면 됩니다. 서두를 것 없소. 아련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글을 익혔습니다. 단 며칠 만에 기본적인 한글을 깨우쳤고 일주일이 지나자 간단한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되었지요. 윤도령은 확신했습니다. 이 여인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아련은 처음 느껴보는 따뜻한 호의에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가슴 속에서 작은 떨림이 일어났지요. 하지만 그 떨림을 결코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천민인 자신이 양반 도령에게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달빛이 쏟아지는 밤, 아련은 윤도령이 가르쳐 준 글자들을 땅바닥에 그어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 같은 것이 글을 배운다니. 그 순간 우물 속에서 또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잊었을 뿐 원래 내 것이었느니라. 연주 아씨는 아련이 윤도령의 눈에 드는 것을 보고 질투에 미쳐버렸습니다. 저 천한 것이 감히 도령님과 가까이 지내다니. 연주 아씨는 음흉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아련을 외딴 산사로 팔아넘기기로 한 것이지요. 그곳은 늙은 중들이 기거하는 곳으로 한 번 들어가면 평생 나올 수 없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어느 날 밤, 연주 아씨는 아련을 불렀습니다. 너는 내일부터 산사로 가게 될 것이다. 아씨, 그게 무슨... 입 닥쳐. 내가 감히 도령님께 눈독을 들이다니. 이것으로도 가벼운 벌이다. 아련은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산사로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이었지요. 그 밤, 아련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월매 무당이 급히 아련을 찾아왔습니다. 월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지요. 애기야, 이제 모든 것을 말해주마. 월매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내 친부는 백정이 아니었다. 너는 송암현의 원주군이셨던 분의 딸이다. 아련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15년 전 임진왜란 때의 일이다. 내 아버지는 이 송암현을 다스리던 호족의 수장이셨지. 하지만 전란 중에 역적의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월매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너는 그때 겨우 2살이었다. 나는 내 어미의 유모였지. 내 어미께서는 마지막 숨을 거두시며 나에게 부탁하셨다. 너만큼은 꼭 살려달라고. 그래서 나는 너를 백정집에 숨겼다. 가장 찾지 못할 곳이라 생각했지. 하지만 그 백정마저 가난을 이기지 못해 너를 팔아버렸구나. 아련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평생 천민으로 살아온 이유가 사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니. 그럼 제 진짜 이름은 설인이다. 송암서씨 가문의 설인. 아련. 아니, 설인은 온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된 충격이 너무나 컸지요. 하지만 충격보다 더 큰 것은 깨달음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업신여김을 받은 것은 신분이 낮아서가 아니었다. 누구도 내 정체를 몰랐기 때문이었구나. 설인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떨리던 다리에 힘이 들어갔지요.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설인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입니다. 자신의 가문이 왜 몰락했는지,
누가 역적의 누명을 씌웠는지 그 모든 것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지요. 그날 밤 서리는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우물 속을 향해 말했습니다. 조상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제 저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우물 속에서 잔잔한 물결이 일더니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윤도령은 밤새도록 옛 기록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놀라운 진실을 발견했지요. 15년 전 송암서 씨 가문이 몰락한 것은 단순한 전란의 피해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역적의 누명을 씌운 것이었지요. 그 누군가는 바로 연주아 씨의 아버지 연대감이었습니다. 윤도령은 기록을 읽으며 치를 떨었습니다. 연대감은 전란의 혼란을 틈타 송암서 씨 가문의 토지와 재산을 탐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 씨 가문 주군이 외적과 내통했다는 거짓 증거를 꾸며 조정에 고했지요.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린 서 씨 가문 주군은 곤장을 맞고 죽었고 부인도 그 충격으로 따라 죽었습니다. 어린 딸 하나만 남았는데 연대감은 그 아이마저 없애려 했지요. 하지만 아이는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몰래 숨긴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서린이었구나. 윤도령은 급히 연주아 씨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서린을 구해야 했지요. 하지만 윤도령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서린은 그날 밤 사라진 뒤였지요. 연주아 씨는 서린의 정체를 눈치챘던 것입니다. 월매와 서린이 나눈 대화를 몰래 엿들은 것이지요. 그녀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서린의 정체가 드러나면 우리 집안은 끝장이다. 연주아 씨는 하인들을 시켜 한밤중에 서린을 끌고 나갔습니다. 외딴 산길로 데려간 것이지요. 여기서 죽어라. 내가 누구든 간에 이 세상에 없어져야 한다. 하인들이 서린에게 칼을 들이댔습니다. 서린은 뒷걸음질 치다 낭떠러지 끝에 몰렸지요. 달조차 없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서린은 죽음의 문턱에 섰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까? 서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실을 밝히겠다던 다짐도 윤도령의 따뜻한 눈빛도 이제 모두 끝인 것 같았지요. 바로 그때 서린의 손이 품속의 무언가를 만졌습니다. 월매가 준 부적이었지요. 때가 되면 이것이 너를 구할 것이다. 월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서린은 떨리는 손으로 부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찢었지요. 조상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순간 하늘에서 거센 돌풍이 휘몰아쳤습니다. 하인들이 비틀거리며 뒤로 밀려났지요. 무슨 일이냐? 바람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나무들이 뿌리째 흔들렸고 낙엽이 소용돌이치며 춤을 췄지요. 그리고 바람 속에서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희미한 형체였으나 분명히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우물에서 서린을 부르던 그 목소리의 주인이었지요. 누가 감히 내 혈육을 해치려 하느냐? 그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하인들은 공포에 질려 땅바닥에 엎드렸지요. 연주아 씨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바람 속의 형상이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위험 있는 관복을 입은 장년 남성의 모습이었지요. 서린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비록 기억은 없었으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서린의 아버지 송암서 씨 가문의 마지막 주고는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업보는 돌고 돌아 피로 갚는다. 그는 연주아 씨를 향해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연씨 집안이여, 너희는 무고한 충신의 가문을 몰락시키고 그 재산을 탐했도다. 어린 것 하나 살려두지 않으려 했으니 그 죄가 하늘에 닿았느니라. 연주아 씨는 공포에 질려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는 몰랐습니다. 모르긴 무엇을 몰라. 너는 진작에 알고 있었느니라. 그 아이가 누구인지, 내 아비가 무슨 짓을 했는지. 바람이 더욱 거세게 휘몰아쳤습니다. 하늘에서는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렸지요.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내 딸 설이는 송암서 씨 가문의 유일한 혈손이니 그 이름과 신분을 되찾을 것이로다. 그 순간 윤도령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그는 그 광경을 보고 놀라 멈춰 섰지요. 설인의 아버지는 윤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도령이여, 내 딸을 부탁하노라. 그리고 형상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윤도령은 발견한 모든 증거를 사또에게 보고했습니다. 옛 기록과 문서, 그리고 연 대감이 꾸며낸 거짓 증언의 흔적까지 모두 제출했지요. 사또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관아의 오래된 문서고를 뒤지자 숨겨져 있던 진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연 대감이 제출한 고변서에는 조작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필적이 다른 부분도 있었고 날짜가 맞지 않는 증언도 있었지요. 이것은 명백한 무고죄로다. 사또는 크게 노했습니다. 충신의 가문을 역적으로 몰아멸문시킨 것도 모자라 그 어린 자손마저 없애려 했다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관아에서는 정식으로 설인이 송암서 씨 가문의 유일한 후손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연 대감 집안의 불법 행위와 배신이 모두 밝혀졌지요. 설인은 여종 신분에서 벗어나 본래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아련이 아니었습니다. 송암서 씨 가문의 적손 설인이었지요. 연대감과 연주아 씨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았습니다. 연대감은 무고죄와 살인 기도죄로 유배형에 처해졌고 연주아 씨는 관비로 떨어졌지요. 아이러니하게도 연주아 씨는 자신이 그토록 천대하던 여종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보였습니다. 설인은 연주아 씨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증오나 분노는 없었지요. 다만 허무함 뿐이었습니다. 아씨, 당신이 저를 사람으로 대해 주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연주아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설인은 송암서 씨 가문의 옛 저택으로 돌아갔습니다. 15년 만에 돌아온 고향이었지요. 비록 황폐해졌으나 설인은 하나하나 복원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윤도령은 끝까지 설인의 곁을 지켰습니다. 공무가 없는 날이면 저택을 찾아와 설인을 도왔지요. 도령님, 고맙습니다. 무엇이 고맙단 말이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습니다. 설인은 복원된 저택의 우물가에 서 있었습니다. 이 우물은 연주아 씨 집의 그 우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서씨 가문의 우물이었지요. 설인의 아버지가 생전에 직접 하셨던 우물이었습니다. 설인은 우물 앞에서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대로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못난 딸이 정체도 모르고 살아 죄송합니다. 우물 속에서 잔잔한 물결이 일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듯 했지요. 윤도령이 멀찍이 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신분이 사람을 흔들 수는 있으나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는 못하는 법이요. 설인이 고개를 들어 윤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그대가 그대의 길을 걸을 차례요, 설인. 우물 위로 부드러운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복사꽃 꽃잎이 흩날리며 두 사람의 주변을 감쌌지요. 설인의 새로운 삶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고 말이지요. 비록 세월이 걸리더라도 숨겨진 진실은 결국 빛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설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15년 동안 천민으로 살았으나 그녀의 진짜 신분은 결국 밝혀졌지요.
그리고 악행을 저지른 이들은 응당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신분이 높고 낮음이 사람의 가치를 정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의 마음과 행실에서 나오는 법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